여러분 혹시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열심히 돈 벌어 빚 갚느라 허리가 휘었던 순간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7년 넘게 빚 안 갚으신 분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좋은 소식 같죠? 근데 열심히 빚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채무조정 정책에 대해 파헤쳐 볼게요. 이 정책 누군가에겐 희망의 등불이고 누군가에겐 불공정의 불씨인데요.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아, 잠깐만요. 혹시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셨나요? 오늘 정말 중요한 비밀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빚 문제는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특히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또는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빚을 지게 된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경우였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3남매 키우느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쓰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나중에 갚으면 되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그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7년 이상 장기간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정말 좋은 소식 같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이런 정책에는 항상 양면이 있어요. 우선 이 정책의 긍정적인 면부터 생각해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오래전에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신 분들,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이 끊긴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허리띠 졸라매고 야근하고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빚을 갚았는데 안 갚은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도 당연하죠.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이나 뉴스 댓글을 보면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억울하다, 나도 안 갚을 걸 그랬다,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이런 의견들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정책이다, 이런 찬성 의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왜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문제는 이미 십몇 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어요.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카드 대란, 부동산 가격 급등,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많은 분들이 빚의 늪에 빠지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장기 연체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미 7년, 10년, 심지어 15년 넘게 빚을 갚지 못한 상태인데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그렇다고 갚을 능력은 생기지 않고 완전히 악순환에 빠진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상당한 비율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이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50대, 60대, 70대 중장년층이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나중에 갚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빚이 나이가 들면서 갚을 능력은 줄어들고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신용불량자로 살아가야 하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개인에게만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 활력도 떨어지게 되어요.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정책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죠.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 성실한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때로는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마치 몸이 아플 때 쓴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책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채무조정 패키지의 핵심은 간단해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최대 100% 탕감해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래된 빚, 우리가 알아서 정리해줄게 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정부는 배드뱅크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연체된 빚을 한꺼번에 사들이고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이라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원금의 이자까지 붙어서 말이죠. 저희 동네에 사시는 한 아주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10년 전에 자영업 하시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2천만 원 정도 빚을 지게 되셨대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 지금은 이자가 붙어서 5천만 원이 넘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겠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상공인을 위한 세출발기금 제도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라면 1억 원 이하 채무를 최대 90%, 그러니까 9천만 원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고금리 대출이 쌓인 사장님이 계시다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는 거죠. 이 정책은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힘들었던 서민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취지래요. 약 143만 명이 혜택을 받고 총 1조 4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생각해보면 20명 중 1명꼴로 혜택을 받는 셈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이 포함되었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에요.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 대금이나 개인 대출 같은 거 7년 넘게 못 갚은 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지원 방식을 보면 정말 파격적이에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은 최대 5천만 원 전액 탕감이에요. 완전히 빚이 사라지는 거죠.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80%를 감면해주고 남은 금액을 10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만으로도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고 4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되겠네요. 113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부산시 전체 인구가 350만 명 정도니까 부산 시민 3명 중 1명꼴이에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출발기금 제도 개선이에요. 이건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인데요.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의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탕감해 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1억 원 빚이 있는 소상공인이 계시다면 9천만 원을 깎아주고 나머지 1천만 원만 최대 20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월 할부로 치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만 갚으면 되는 거죠. 이전에 매달 몇백만 원씩 이자만 내느라 허덕이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 덜기가 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제 업종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직은 제외되었는데 이제 그런 제한도 사라졌어요. 심지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새로 창업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고 7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니까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빚을 성실히 갚아오신 분들이 우리는 뭐가 되냐?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정부도 그걸 생각했는지 성실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걸 마련했어요.
이건 성실히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예요. 경영 위기에 처한 분들은 7년 분할 상환에 이자를 1%포인트 지원해주고 폐업하신 분들은 15년 분할 상환에 우대금리 2.7%를 제공한다고 해요. 약 19만 명이 혜택을 받고 3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이번 정책의 핵심이에요. 정리해보면 연체자, 소상공인, 성실 상환자까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거죠. 언뜻 보면 정말 좋은 정책 같은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정책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불공정의 상징이 된 거죠. 인터넷을 보니까 댓글 전쟁이 한창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드디어 숨통이 트인다. 다시 일어설 기회가 생겼다. 라며 환영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불만이 폭발하고 있어요. 특히 성실히 빚을 갚아온 분들의 목소리가 커요. 나는 밤낮 없이 일해서 빚 갚았는데 안 갚고 버틴 사람만 혜택을 받아? 다음부터는 나도 안 갚고 기다리겠다. 이런 반응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저는 10년 동안 야근하고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3천만 원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은 안 갚고 버텨서 공짜로 탕감받는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하소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에요. 쉽게 말해서 빚 안 갚아도 나라가 해결해 주니까 왜 굳이 갚아? 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퍼질까봐 걱정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 그럼 나도 빚 갚지 말고 7년만 버틸 걸 그랬네. 이런 말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빚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인데 어차피 못 갚으면 나라가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전문가들도 이 점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서민 구제에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책임 회피 문화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국가 재정이에요. 이 1조 4천억 원은 결국 세금, 그러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남의 빚을 갚아줘야 해? 라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특히 성실히 세금 내고 빚도 제때 갚고 법질서 잘 지키며 살아온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이미 7년 넘게 못 갚은 빚은 어차피 회수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속 신용불량자로 살면 사회 전체에도 손해다. 한 번의 기회를 줘서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을 뜯어보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알아봤어요. 이 정책은 분명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힘들었던 약 143만 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분들의 억울함, 그리고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죠. 생각해보면 이런 정책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에요. 한쪽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거거든요. 저도 이 정책을 처음 들었을 때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되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까 이 문제를 단순히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회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사람들의 상황도 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7년 전에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한 사람은 사업 실패로 빚을 졌는데 그 후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런 분은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똑같이 빚을 졌지만 가족들이 도와주고 본인도 열심히 일해서 빚을 다 갚았어요. 이 두 사람의 상황을 똑같이 볼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 정책이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연체자뿐 아니라
성실히 살아온 분들까지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겠죠.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 회복 프로그램 같은 걸 함께 만든 거겠죠.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아 보여요.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탕감받은 분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신용관리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에요. 빚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금융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하죠.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시금석 같기도 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회라는 게 결국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오늘은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퍼주기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공정함과 형평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의 노고도 인정받아야 하죠. 정부가 빚 탕감뿐 아니라 재기 지원,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보여준다면 더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해요. 정책은 결국 국민을 위한 거니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불공정하다. 아니면 그래도 필요한 정책이다. 어떤 의견이든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직접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생한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전문가 분들이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정말 궁금해요.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다 보면 더 좋은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의견들을 모아서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콘텐츠로 만들어 볼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내용에 관심 있어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